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2024년이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때쯤 되면 꼭 뉴스나 요즘은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쪽에서 꼭 이런 것들을 하죠. 2025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지 이렇게 다 예측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공사장도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공사장이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2025년에 부동산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굉장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폭락을 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어떤 게 맞을지 공사장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 다 살펴본 다음에 갈매는 어떨지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집값 망고쌤 요 TV 같은 경우는 상승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했고요. 또 한문도 교수라는 분은 지금 집을 사면 폐가 망신할 거다, 폭락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상승을 점치는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있고 하락을 점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사장이 쭉 봐오면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항상 상승을 주장을 하고요.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락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올해는 상승할 거다 해서 맞추고 내년엔 하락할 거다 해서 맞추고 이런 분들은 잘 없는 것 같고,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은 상승할 때 맞추는 거고,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락할 때 맞추는 거고, 틀릴 때는 또 그렇게 또 자기 주장과 반대로 시장이 가면 틀리는 거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상승을 주장하는지 공사장이 좀 컨텐츠를 살펴봤더니, 자, 우선은 제일 원인으로 드는 게 공급 부족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2, 3년 전에 준공이 시작한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서 서울에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2, 3년 동안은 굉장히 부족할 거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 집값을 상승하게 하는 동력이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올해 벌써 2차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죠. 내년에도 아마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가계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죠.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해서 금리가 아마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갈 거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에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분양가 상승입니다. 최근에 서울 우리 갈매와 가까운 쪽에 분양을 하는 서울원 아이파크나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4억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상봉 터미널을 개발하는 더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3억을 넘었어요. 자, 이렇게 주변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할 거다. 이런 논리로 집값 상승,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값이 폭락할 거다, 하락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 경기 침체를 제일 먼저 듭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무슨 집값 상승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요인으로 드는 게 가계부채입니다. 지금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 집값은 다 대출로 우리 부채로 떠받치고 있는 거다. 더 이상은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떠받치고 있는 집값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대폭락이 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 최근에 요인으로 부상한 게 정치 불안입니다. 갑자기 보이지도 않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불안 사태가 일어났죠. 저도 밤에 뉴스 보고 게임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인가 진짜 뉴스인가 착각할 정도로 게임하다가 그 뉴스를 잠깐 무시했었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더 게임하고 놀다가 TV 트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뉴스를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집값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래서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상승에 맞는 논리들이 있고,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폭락에 맞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집값이 상승할지 폭락할지
낮아질지 그대로 유지될지는 내년이 돼봐야 아는 것 같아요. 공사장은 참 홀짝 OX 퀴즈 같은 거지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갈매와 관련된, 지금은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에 봤다면 갈매를 기준으로 한번 부동산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보면 우선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GTX-B의 갈매역 정차가 내년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확실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리시에서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가, 자, 올해 추진된 게 어쨌든 구리시에서 철도공단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 용역비를 납부를 했고요. 이제 철도공단에서 타당성 조사 검증 용역 입찰 공고가 올해 말까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구리시에서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BC값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철도공단에서 니네가 구리시에서 한 게 맞는지 검증을 하는 거고요. 이 검증이 내년 이제 상반기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검증 용역이 되고 이제 이게 7월에 마무리가 되면 8월 정도에는 실시 설계 변경을 통해 갈매역 정차가 확정이 된다라는 게 이제 구리시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가 확정이 날 거고, 공사장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구분홍선을 넘었다. 이제 갈매역 정차는 활용 점정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내년 한 7, 8월이면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갈매의 집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한 6월 전에 구입하시는 게 좋고, 파시려는 분들은 8월 이후에 파시는 게 좋겠죠. 공사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갈매 역세권 분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갈매 역세권이 거의 철거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은 아마 분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 사전 분양으로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됐고, 이제 포기하신 분들의 여유분, 뭐 남는 분을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근데 이제 민간 분양이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내년에 하반기에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변의 분양가를 보면, 자, 서울 용산을 중심으로 반경을 쭉쭉쭉 그어봤는데요. 자, 우선은 양주, 제일 끝에 있는 게 양주입니다. 용산구에서 36km 떨어진 양주가 요즘 분양가가 5억 정도가 나옵니다. 84 기준이죠. 5억대 분양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은 게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 나리백시티가 분양을 했죠. 분양가가 6억 5천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분양이 다 완판되진 않았지만 의정부가 6.5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구리 갈매입니다. 요 세 번째 라인이 구리 갈매는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까요? 우선 구리 갈매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중랑구와 노원구. 이제 중랑구는 13억대, 노원구는 14억대가 나왔죠. 서울원 아이파크 14억, 중랑구의 더샵은 13억 나왔어요. 자, 여기 중랑구와 갈매는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갈매에 만약 신규 분양, 민간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역세권에, 그러면 공사장 생각으로는 대략 한 7억대 후반에서 8억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갈매역 아이파크 대장 아파트가 대략 한 8억 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랑 맞는데, 이제 실제 신규 분양한 아파트가 입주할 때쯤 되면 갈매역 아이파크와 신규 아파트는 10년 정도의 연식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청약을 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략 8억 초 정도면 무난하게 완판할 수 있지 않을까 공사장은 생각을 하고요. 갈매 8억대 분양이 나와서 완판이 되면 또 주변에 있는 그 뭐 한라비발디나 뭐 스타일스나 지금 7억 초반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들에게는 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쪽으로 보면 두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락 쪽으로 보면 갈매만 특별히 하락을 할 요인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장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2025년은 공사장도 잘 맞추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매년 공사장 생각하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사장이 그래도 예측을 한다면 2025년 상반기 1, 4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조금은 거래가 없고 조정받는 듯한 느낌을 줄 것 같고요.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지금 이 대출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대출이 조금은 이제 풀려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치도 2분기 넘어가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2분기 정도부터 턴어라운드를 조금 하면서 3, 4분기에는 그래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공사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매를 특별히 더 예측을 한다면 갈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요인들이 갈매만 좀 따로 있잖아요. GTXB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르게 되면 조금 더 오르고 떨어지게 되면 조금 덜 떨어지지 않을까. 갈매는 조금 시장이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자, 2025년은 못 맞춰도 2030년은 공사장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5년, 2024년보다 2030년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공사장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 집을 살려는 분들은 지금 집값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먼 미래, 한 5년 후의 미래를 보고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후회는 없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사장은 예측을 합니다. 자, 컨텐츠가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